날씨도 구질구질하고 좀 이렇게 춥고 좀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런 날은 빨리 수업을 끝내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 HCI 개론이라는 수업의 첫 번째 클래스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은 제일 첫 번째는 한 20분, 25분 정도 이 HCI라고 하는 게 뭐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잠시 할게요. 그래서 이 수업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제에 정말 잘 맞는 수업인지 아닌지 하는 걸 갖다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먼저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지금 실라버스 상에 강의 계획서 상에 올라가 있는 실라버스를 보면서 이 수업이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고 이 수업을 갖다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 수업 수강 신청이 안 돼서 지금 이제 그냥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강 신청 안 돼서 그냥 온 사람들 중에서 이 수업을 갖다가 계속 수강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수업을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나랑 같이 이야기를 갖다 하고 그리고 신상 정보 같은 걸 갖다 좀 남겨놓고 그렇게 진행을 갖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할 내용은 이제 HCI라는 게 뭐다, UX라는 게 뭐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목요일 날 수업 시간에 전반적으로 다루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HCI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오늘 우리 이야기를 갖다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는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서 시작을 할 텐데 이 그림은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주교재에 있는 제일 첫 장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주로 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하고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목요일 날 수업 시간에 그렇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HCI라고 하는 걸 갖다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HCI라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 굉장히 열띤 청중을 갖다가 데리고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할 것 같아요. UX라는 말 들어본 사람 여전히 열띤 멤버들을 갖다 데리고 한 학기 동안을 갖다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CI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Human Computer Interaction, HCI. 그래서 이 인간과 컴퓨터하고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게 HCI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유용하고 편리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지털 아티팩트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제 디지털 뭔가를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를 우리가 HCI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여기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은 굉장히 오래된 무지무지하게 낡은 그림 같은데 실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게 언제냐면 1986년도에 나온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HCI라는 걸 공부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라.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걸 하는지 이 파트를 갖다가 좀 고민을 해봐라. 그러고 또 컴퓨터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아주 두툼한 그런 물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컴퓨터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또 그 인풋을 받아들이고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봐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도 좀 봐라. 나는 이 그림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인 게 저 그림을 갖다 본 게 1989년도였어요. 1989년도에
그때 KPMG 핏마이크라고 여러분 지금도 있는 이제 유명한 경영 컨설팅 펌이 빅5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거기 컨설턴트를 하다가 이제 뭐 박사학위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뭘 공부를 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HCI라는 분야가 새로 뜨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우리 지도 교수님이 그때 나는 우리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UCLA에서 MBA를 했어요. 근데 이제 UCLA에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런 새로운 분야가 뜨고 있는데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뭔가 되게 리스키한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재밌는 것 같아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런 거더라.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그러면 저런 분야를 갖다가 한번 계속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한 계기가 됐어요. 그게 1989년도였고 그래서 198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박사 학위를 시작을 했어요.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CMU라고 하는 데서 박사 학위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제 횟수로 한 26년, 7년 된 거죠. 그래서 머리는 이렇게 희지만 그렇게 안 늙었어요. 계속 이렇게 머리를 희게 다니는 이유는 좀 이렇게 늙어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늙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HCI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게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어떤 이런 디지털 썸띵 뭐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이 됐던 TV가 됐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참 좋은 경험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 거예요. 처음에 HCI가 시작됐었을 때는 이 HCI라는 분야가 지금 봤던 것처럼 어떤 한 개인이 그 앞에 있는 두툼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이 컴퓨터를 갖다가 어떻게 잘 만들면은 사람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엔지니어링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전산과나 전기공학과나 전자공학과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HCI 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은 이거 꼭 한 명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처럼 라인이나 카카오톡처럼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이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뭐를 갖다가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아주 딱 정형화된 그런 물건 그걸 갖다 생각을 했다면은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2000년대 중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가 그냥 우리 여기 있는 이 노트북 같은 것만 컴퓨터가 아니라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고 있고 집에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컴퓨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같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다 실제로 안을 들어가 보면은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칫솔 속에도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나 이런 쪽으로 대상들이 넓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 그냥 쉽고 편리한 이런 거가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중요한 게 있겠구나. 그게 뭘까? 아마 그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겪게 되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 HCI라고 하는 분야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걸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 다음 세대 HCI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스코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UX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들 하고 경험 디자인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기업에 나가서 보면 UX 전문가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HCI라고 하는 분야가 점점 더 커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또 HCI가 중요해진 이유를 갖다 보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사는 걸 생각을 하면은 내가 어떤 디지털한 기기나 서비스나 이런 거를 안 쓰면서 사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요? 알람. 무슨 어디에다 맞춰놓은 알람? 핸드폰에.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나는 가장 확실하게 깨는 방법이 뭐냐면은 아마 갤럭시 쓰는 사람은 비슷할 텐데 저런 거 있잖아요. 내 알람을 갖다가 스케줄하고 연동시켜서 아침에 알람 울리면서 뭐 5시입니다. 오늘 일정이 15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 그 소리 듣고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일정이 15개 있습니다. 9시 무슨 회의, 9시 반 무슨 회의 쭉 가가지고 3시 이 수업, 4시 또 무슨 수업, 6시 다시 회의 뭐 이거 쭉 가다 보면 등등해서 이제 식은땀이 쭉 나는 거예요. 언제 저걸 다 하고 집에 오나. 그런 그 알람 소리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해요. 큐티를 하는데 내가 잘 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World Among Us라고 AMA라고 미국 캐톨릭에서 하는 건데 거기 가가지고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연구실 멤버들 지금 한 거의 100명 가까이 돼요. 그 친구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다 이메일을 보내. 큐티한 내용들을 갖다가 나도 참 나쁜 자기 혼자 하고 말지 신앙을 갖다가 연구실 멤버들한테 다 강요하는데 그거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뭐 미국하고 일할 일이 많이 있어서 미국에서 들어온 이메일 체크하고 그럼 한 6시쯤 돼요. 내가 몇 시에 깨는지 대충 알겠죠. 그러고 나서 6시에는 우리 아파트 밑에 있는 촬영장에 가요. 그럼 촬영장 앞에 이렇게 그 디지털 TV에 나오는 TV 그것도 내가 뭔가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정신없이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아들 빠이빠이 해가지고 학교 보내고 밥 먹고 차 타고 딱 나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겠어요? 차에 타면 내비게이션. 나 오늘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나? 내비게이션 딱 들어가지고 내비게이션 틀고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교까지 이제 계속 내비게이션이 하자는 대로 해요. 난 우회전하세요. 그럼 우회전하고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고 해가지고 학교에 오면은 한 2-3시간 또 이메일 체크하고 회의하고 뭐 이러다 보면 하루가 가고 집에 가면은 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이제 집에 가야지 아들하고 같이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페이스타임으로 아들하고 한 10분, 15분 같이 얘기하고 걔 인생 고민도 좀 얘기하고 내 인생 고민도 좀 얘기하고 그러고 아이패드에 다운받아 있는 논문 한 편 읽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쓰러져서 자면 그게 내 인생이에요. 하루의 인생을 갖다 쭉 보면은 내 인생에서 디지털 기기를 갖다 사용하는 시간이 아마 전체 시간에 뭐 9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한 사람의 일상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기와 함께 보낸다면은 그 기기를 사용하는 또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나의 경험이 얼마나 좋느냐 나쁘냐가 내 인생이 얼마나 좋느냐 나쁘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런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테크놀로지인데요. 우리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테크놀로지, 특히 여러분들 손에 있는 스마트폰들은 아주 모든 거의 그 집합체죠. 정보 기술이 모든 게 다 모여 있는 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고. 그것들이 이제는 더 진화해가지고 내 팔목에 찬 이런 웨어러블로 여러분들 다 이제 하나씩 차기 시작할 거고 이게 더 해지면은 뭐 정신없이 갈 거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생각하지 않던 여러분들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 기술이 여러분들 삶을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입장에서 봐서도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기는 너무 큰 분야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HCI가 중요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갤럭시 S6 발표하는 거 본 사람?
거기에 나오는 핸드폰이 이거예요. 엣지. 내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그냥 자랑하려고 들고 나왔어요. 농담이고. 여기에서 이쪽 면을 새로 만들자 안 만들자 하는 게 기계의 퍼포먼스에는 별 상관이 없어요. 별 상관이 없고 또 내가 이걸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어떤 정보를 주느냐 하는 게 사실은 스마트폰에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국면에 있는 옆에 있는 이런 걸 갖다 하나를 넣어주면서 가장 바라는 건 뭐냐면 저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새로운 경험을 주고 그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우리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엣지를 갖다가 만들고 또 S6를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S6, 갤럭시 S6나 옵티마, G3나 이런 것들 가는데 가서 보면 꼭 끈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거 만들 때 UX라는 거에 엄청나게 신경 써서 만들었다. 사용자가 우리 기기를 가지고서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가 이걸 만들어낸 자기네들의 가장 큰 목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만큼 비즈니스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거 멋진 핸드폰이에요. 이거 뭐 새로운 핸드폰이요. 그게 아니라 당신 이걸 갖다 사서 하면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이런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라는 게 목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경험, 정말로 옵티멀한 그런 경험을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HCI라고 하는 분야인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든. 그래서 HCI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HCI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제일 많은 부분들이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전자회사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IT 인터넷 회사들 그리고 이런 통신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이제 주로들 많이 있지만 요새는 또 새로운 서비스 만들어내는 회사들 또 IT 컨설팅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HCI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제일 큰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걸 갖다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분야, 그런 분야가 HCI예요. 그리고 이런 분야를 갖다가 예를 하나만 이거 보면 아주 옛날 예예요. 아주 옛날 예인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2세대여서 방금 전에 살짝 돌린 거는 요새 세대인데 여자니까 창피하게 만들지 마. 나 삐졌어. 반. 이게 백장이네. 반에 반. 빨리 말해. 너 여자보다 더 날씬해서 어떡할 건데. 너랑 같이 다니기 창피해 정말. 살 좀 쪄. 어느 손가락이 이게? 힌트. 제일 이쁜 손가락. 머리가 그렸네? 너 나 좋아하는구나? 너 그런 거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그래. 귀여워. 너 그렇게 수줍어해서 나랑 어떻게 사귈라 그래. 너 내가 그렇게 좋아? 난 남자다운 게 더 좋단 말이야. 너 확 안아준다. Zion ID. 굉장히 옛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사람들의 경험, 이걸 사용하는 이 경험이 이 광고 속에 굉장히 묻어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옵티머스나 G2, G1 광고를 보면은 대부분 막 기기에 얼마나 좋은 화소를 썼고 얼마나 해상도가 얼마나 높고 이런 식으로 막 가고 있지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하건대 LG가 놓친 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스마트폰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경험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다 놓쳤고 이제는 그걸 갖다 따라잡으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많이 이제 따라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고 그러고 그게 HCI의 큰 목표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들으면은 그거 맞아 나 저런 거 하면 좋겠어. 나도 김태희랑 저런 핸드폰 좀 같이 썼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너무 소프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만들어놔도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 UX-HCI가 가지고 있는 익스피리언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막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좋아진 거는 뭐냐면 전략적인 이슈가 됐어요. 이제는 예전에 1세대 때는 이게 막 컴퓨터를 잘 알아야 되고 프로그래밍을 잘 알아야 되고 이랬다면은 이제는 어떤 게 중요한 이슈거리가 되냐면 내가 우리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과 맞췄을 때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핸드폰은 사람들한테 어떤 경험을 줘야 될까? 이제 그런 이슈는 프로그래머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CEO가 고민해야 되는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근한 예를 하나를 갖다 들자면은 지난주에 내가 누구누구랑 같이 열심히 4시간 동안을 갖다가 디베이트를 했어요. 4시간 동안 디베이트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그 3대 공중파 방송 중에 한 방송의 사장님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3시간, 4시간 동안 그 방송 서비스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지 요새 이제 제일 방송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떻게 잡느냐. 젊은 사람들 TV 안 보거든. 그러니까 광고 단가는 막 내려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회사의 이 방송 서비스가 젊은 사람들의 시선을 갖다 끌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옛날 같으면은 그걸 갖다가 이 생각도 안 하고 또 그런 걸 가지고서 이 HCI UX 하는 사람하고 얘기조차 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됐고 CEO가 직접 나서는 그런 이슈가 된 거예요. 반면에 나쁜 점은 뭐냐면은 너무 추상적으로 이제 변했어요. 경험, 아까 김태희 그 광고에서도 봤듯이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걸 갖다가 한다고 뭐가 나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추상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경험으로 갈수록 컨텍스추얼해진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이나 똑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여도 그걸 갖다 느끼는 사람들의 경험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S 워드 하나면은 오피스 하나면은 모든 시장을 다 평정했다면은 이제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다 자기가 원하는 경험을 갖다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넓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만 원하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네들의 환경에 맞는 자기네들만의 경험들을 원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제일 좋아졌는데 나쁜 거는 뭐냐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서 이럴 땐 이게 좋고요. 저럴 땐 저게 좋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라는 거에 포커스하게 되면서 우리가 전략적이 되고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사업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그런 점들은 참 좋은데 나쁜 점들은 애매모호해지고 소프트해지고 그리고 정답이 잘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론이 있어야 돼요. 이론이 있어서 어떤 걸 갖다 했었을 때 그게 왜 좋은지 또 그게 왜 나쁜지 이런 걸 why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how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갤럭시 S6를 가지고서 겨우 이제 바운스업을 했다.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다음번에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갖다 설명할 수 있으려면 how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why하고 how가 없으면은
아무리 막 잘 나가는 분야나 잘 나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적용되는 게 이 UX라고 하는 분야예요. 요새 이제 UX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 적절한 이론이 있고 또 정확한 메소돌로지가 없으면은 이게 잠시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 UX 뭐 이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 기억에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HCI라고 하는 분야는 이런 분야인 거예요. 그런 사용자의 경험을 좀 더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각해내고 그걸 디자인하고 또 그 결과를 갖다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공하는 분야 그게 HCI라는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에서 할 내용은 그런 HCI라고 하는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이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이론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기존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 하나 선택해 가지고 한번 그 방법론에 따라서 따라가면서 한 번씩 해보는 거 그거를 해보는 게 이 수업의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HCI UX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었어요. 전체적인 소개였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심 또는 궁금한 질문이 있는 사람 요거 다음은 우리 실라부스로 넘어갈 겁니다. 김태희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뭐 그런 질문 안 나오나? 자,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면은 실라부스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오늘 실라부스를 갖다가 인쇄해 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보고서 같이 하고 이 내용들은 우리 Y색에 다 올라가 있어요. Y색에 다 올라가 있고 그 이제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Y색에 있는 것들 갖다 같이 봐주면 되고요. 자, 이 수업은 화요일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하고 목요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기에서 있고요. 면담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2시부터 3시 수업 시간 전에 있어요. 그래서 수업의 수강 대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지털 기술, 그게 뭐 어떤 컴퓨터가 됐던 핸드폰이 됐던 어떤 것들이 됐든지 간에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같이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제품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수업이 경영학과 전공 선택이긴 하지만 다양한 우리 전공이 있는 사람들 다 웰컴이에요. 특히 이 HCI라고 하는 분야는 굉장히 다학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경영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공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게 좋고요. 그 HCI 수업은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알려진 바가 있어서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청강을 하러 올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 수강생들이 먼저 우선 그게 있고요. 혹시 이제 자리가 전혀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수강생들한테 먼저 좀 기회를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은 청강을 하더라도 우리 그 전체 수업 프로세스를 충분히 같이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돼야지 청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냥 강의를 듣는 건 아마 이번 주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은 뭐 이런 어떤 뭐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SNS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온라인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다 제품이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하고 많이 주거니 받거니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누르면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뭘 갖다가 이렇게 또 누르면 걔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인터랙션이라고 해요. 상호작용. 그래서 이런 주거니 받거니가 많은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요새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또 걔네들을 어떻게 새로운 애들을 갖다 디자인해 볼까를 갖다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갖다 통해서 정말로 사람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이 수업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내가 이 수업을 갖다 하면서 뭘 제일 큰 목표로 삼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그건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 이 나라 또는 우리 이 산업을 갖다가 실제로 한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선수 과목은 없어요. 이 수업의 선수 과목 3천 단위의 과목이어서 선수 과목은 없는데 그런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할 필요도 없고 뭐 이 그 통계를 잘 돌릴 필요도 없고 그런 건 없는데 가급적이면 새로운 정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사람들이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HCI UX를 갖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듣는데 제일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이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협동 작업하는 거. 이것도 이제 특히 HCI 같은 분야, UX 같은 분야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하는 동안에 그런 협업이 가능하고 재밌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수업 끝나고 나서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을 텐데 이 수업에서 같이 팀 워크를 했던 사람들이 평생 정말로 좋은 친구가 되든지 아니면 생전 안 보는 원수가 되든지 그래서 기왕이면은 평생 함께하는 친구가 되는 그런 팀워크를 갖다가 가질 수 있으면은 그게 이 수업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큰 걸림돌 또는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업에 진행 방식은 이래요. 오늘은 내가 얘기를 갖다가 많이 했지만 이제 다음 주서부터 또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또 그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갖다가 듣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베이스로 해서 이 수업 내용을 많이 바꿔갈 거예요. 사실 이 수업에 대한 강의는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쳐서 김진우 치고 HCI 뭐 이렇게 치면은 재작년 것도 있고 재재작년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예습하고 올라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보면은 강의 내용에 대한 거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없는데 그럼 뭐하러 강의를 오느냐? 이 강의가 내가 만드는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들어나는 강의예요. 그래서 수업 내용이 굉장히 달라요. 매년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같은데 그 내용은 매우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이 수업의 90%를 넘게 차지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한테서 배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이 작년하고 또 재작년하고 그렇게 많이 달라질 거고요. 괜찮으니까 미리 보고 와도 돼요. 또 못 봤으면은 작년에는 어떻게 했더라 하고서 가서 봐도 돼요. 내용들은 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수업을 갖다가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그 화요일 날 수업은 주로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고 그 영화는 주로 SF 영화, 근데 간혹가다 SF 영화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런 SF 영화를 갖다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스타트rek만 열심히 보면은 새로운 상품은 다 거기에 있다고. 그런 것처럼 SF 영화를 보면서 특히 SF 영화가 우리한테 무슨 원리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근데 뭘 가르쳐 주냐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걸 갖다 어떻게 사람들이 활용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가르쳐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SF 영화를 갖다가 보면서 그 영화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그 상호작용, 이런 기술이 나오고 이런 컴퓨터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경험을 줄까?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에 아주 좋은 주제가 이 SF 영화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나올 우리 숙제는 볼 거는 요거예요. 허라고 하는 영화. 이미 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봐도 좋고요. 그리고 안 본 사람들은 꼭 한번 보세요.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 보고서 여기에 보면은 토론 주제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 토론 주제 중에서 자기가 아무거나 하나 정하면 돼요. 아무거나 하나 정해서 그 토론 영화를 보고 이 토론 주제에 대한 답을 해서 그래서 Y색에다 제출하면 그게 매주 있는 우리 화요일 수업의 자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는 잘했다 못했다 평가 안 해요. 냈냐 안 냈냐만 봐요. 제 시간에 냈느냐 안 냈느냐. 그래서 제 시간에 내기만 하면은 다 그 풀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이 내용은 우리 이제 Y색에 올라갈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수업 시간 동안에 프로젝트를 할 텐데 우리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 IT 제품 또는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 뭐가 돼도 좋아요. 여러분들 친척이 만든 거에도 좋고 여러분들 친구가 만든 스타트업도 좋아요. 뭣도 좋은 어떤 것든지 상관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리 전체 하는 과정을 갖다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적용을 해보고 분석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험은 이렇구나. 이 제품을 앞으로 조금 더 좋게 만들려면은 이런 정보를 더 줘야 되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실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상관없어요. 뭐 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6 갤럭시 S6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들의 제품들이 있는데 기왕이면 조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잡아서 근데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 들 갖다가 잡아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회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자, 그 팀은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에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팀 선정하는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Y색에 본인에 대한 동영상 소개 자료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교가 그 소개 자료를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갖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게시판을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동영상 소개 자료를 하고 저 팁을 하나 주자면 가급적 빨리 올리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어텐션을 많이 받는다는 거. 나중에 올리면 올릴수록 어렵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시작하고 이제 우리 자기소개서 양식을 갖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를 갖다 가급적이면은 아주 자세하게 적어서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세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사진을 붙여오기. 자기를 잘 드러내는 사진.
진짜 잘 드러내는 사진을 갖다 붙여서 그 사진을 보고서 내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학기 초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그 자기소개서를 받아서 계속 들고 다니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 왜 이 친구는 이 수업을 듣고 내가 이 친구한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이번 학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학기인 게 이번 학기 중간고사 기간인 4월 18일서부터 23일까지 우리 이 HCI UX 분야에서 제일 큰 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려요. 한 2, 3천 명이 세계에서 오는 그 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그 학회에 대한 자료가 여기에 있어요. 꼭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가서 꼭 한번 보세요. 다음 시간 목요일 날 오기 전까지. 왜냐하면은 조기 등록이 이번 주 금요일이 마감.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꼭 한번 보고 어떤 학회이고 이 HCI나 UX 분야에 관심이 생길지도 모른다면 내가 과연 이 학회에 어떻게 참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 꼭 한번 생각해 보고 오세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다음 목요일 날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성적 평가 방법은 이래요.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는 없고요. 수업 시간 참여도가 개인이 30%, 그 다음에 수업 과제를 갖다 성실하게 냈느냐가 15%, 15%는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만 15편 잘 보면은 15%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론 자료를 얼마나 매주 잘 만들었느냐, 팀 자료를 그게 25%, 그 다음에 프로젝트 완성이 3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그 토론 자료는 우리 평가 안 하고요. 그냥 냈냐 안 됐냐만 보고, 여러분들 이제 팀이 내는 자료, 팀 프로젝트를 해서 하는 자료는 그거는 평가를 해요. 그거는 평가를 해서 잘한 팀서부터 못한 팀까지 쭉,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여러분들 제출물에 대해서 제출한 다음날, 이 수업 시간을 갖다 하면서 디테일한 코멘트를 갖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팀 프로젝트는 이제 공을 들여서 해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도전 HCI라는 거 골든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다 공부했던 것들 다 들고 와서 컴퓨터만 빼놓고 다 들고 와가지고 골든벨 해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한 사람한테 무조건 A 플러스를 줄 거예요. 그래서 하고요. 주교재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개론, HCI 개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내가 썼어요. 2012년에 썼고 이 책이 한 권 더 팔린다고 해서 나한테 땡전 한 푼 안 와요. 이 책의 인쇄를 갖다가 우리 한국 HCI 학회에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실은 요번에 그 세계 학회를 갖다 우리나라에 유치를 해서 그 진행을 갖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작년 연말에 경험 디자인이라는 책도 역시 같은 출판사의 같은 저자로 나왔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고요. 중요한 우리 조교 정보. 이 수업 조교는 우리 권오균 연구원하고 김아람 연구원이에요. 저 뒤에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가고 싶어하는 S전자에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일을 갖다 열심히 잘해서 회사에서 너 가가지고 2년 동안 학교에 가가지고 좀 쉬었다 와라 해서 보낸 케이스예요. 그래서 혹시 그 S모 회사에서 어떻게 사람을 뽑나 이런 거 관심 있으면 우리 그 권오균 연구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하고요. 이 일정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데 8주차를 보면은 4월 16일서부터가 중간고사 기간인데 4월 16일 날은 정상 수업을 할 거예요. 목요일 날 정상 수업을 하고 대신에 4월 23일을 휴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학회가 18일서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 결강은 5월 4일 날 월요일 날 저녁에 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바뀐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쭉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뭐 트랜센덴트나 이렇게 영화가 업데이트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더 재미있는 영화가 있다. 요새 최근에 나온 더 좋은 영화가 있는데 우리 그걸로 좀 바꿔서 보면 안 되냐. 이런 제안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직접 나한테 얘기를 해도 되고 사이트에다가 올려도 돼요. 자유 게시판 요거 용도로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자, 거기까지가 이 전체 강의 계획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질문. 동영상 자기소개는 언제까지? 더 sooner the better. 가급적이면은 아주 늦게 최종적으로 보면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가 그 팀 구성을 할 테니까 목요일 이전에는 올려야 되겠죠. 목요일 이전에 올려야 되지만 가급적이면은 오늘 내일 사이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볼 거예요. 이거 누구야? 그럼 짱돌도 많이 받을 거고. 그렇지만 하여튼 사람들의 어텐션을 제일 많이 받을 테니까 내가 정말 이런 걸로 이런 프로젝트를 이런 친구들하고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가급적 빨리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요. 수업 때 하는 자료는 수업 끝나자마자 다 Y색에 올라갈 거예요. 다 올라갈 거고 또 이 수업 시간에 녹화한 내용도 수업 끝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다 Y색에 올라갈 거예요. 또요. 팀 개인 같이 토론 자료 준비? 그건 어떤 건지. 토론 자료 준비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그 선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사용자 분석이다. 그러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걸 실제로 해보는 거고 그 맥락 분석이다. 그럼 그건 어떤 맥락 속에서 주로 사용할까? 이런 내용들 갖다 실제로 한번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토론 자료와 프로젝트 그 두 가지 다 선정한 하나의 기업에 관련된 것은?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선정하고 어떤 서비스를 선정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능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서비스가 진행하면서 수업 진행하면서 초청을 해도 돼요. 해당 기업을.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가가지고 내 이름 팔면 약간 좀 확률이 높아지긴 할 거예요. 국내 기업에서. 또요. 화요일 날은 영화 토론을 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목요일 날 주로 진행되는 그룹 디스커션하고 그 이제 전체 방법론에 대한 내용들은 목요일 날 강의 때 하고 이 화요일 때는 영화에 대한 토론하고 그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설명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로 화요일 날 할 거예요. 그래서 화, 목이 달라요. 또요. 자, 없으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